네. 그 2주마다 한 번씩 많이 오셨다가 적게 오셨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적게 오시는 주인가 보네요. 그래서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은 많은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려면은 좀 자본 조달을 또 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이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막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제 좀 공부해뒀다가 이제 분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이제 과도한 희석 같은 거에 그런 영향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었을 때 이제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커피 부분은 이제 저성장이라서 이제 티오처럼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는 혹은 그런 투자자들은 투자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검토해본 그런 리포트들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봇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성과를 해서 어느 정도 촉발된 도미노 파업이 로봇 밸류체인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한 그런 요구를 하는 노조들의 그런 인건비 부담 같은 것들이 이제 기업들로 인해가지고 좀 로봇을 많이 도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장기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주위의 사건을 관련 주식의 수익성으로 연결짓는 그런 비약 투자자의 오류에 근거한 주가 변동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AI가 도입되면서 사무직 노동 수요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실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영원히 급등한다라는 전제고 조건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무직들의 인건비부터가 좀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되면은 당장에 이제 조금만 이제 노동 공급의 초과 수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초과 공급,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부진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면은 바로 그게 이제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이제 사무직이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임금 압력이 급락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로봇 수요 붕괴라는 연결고리도 아직은 강하지 않지만 이제 조금만 도입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임금도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수렴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그렇게 대량으로 도입되는 것을 이제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굉장히 시장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정말로 엄청난 실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임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내려와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로봇이 도입되고 실업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수렴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휴머노이드가 아니고도 자동화는 여전히 많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도 개발되면은 그만큼의 효용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용에 가까운 자유도를 획득하는 거는 그만큼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56자유도 30kg 지속 하중 4시간 배터리를 내세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유도를 늘려나가는 그런 추이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나 복잡성, 정비 난이도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그런 상충관계로서 지불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완벽한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구현하는 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때까지 갔을 때의 그런 밸류에이션 전부 땡겨가지고 임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될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낙관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진입 장벽을 이야기하는 많은 산업 리포트들은 진입 기업이 적은 이유가 아직 수요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성 로봇, 범용 부품의 장기 수익성을 현재 그런 상태나 아니면 현재의 경쟁 구도 같은 거를 전제로 연구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명백한 오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부품 위주로 이제 한국 밸류체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높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댓글이나 의견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주 관련된 그런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 6월에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균형발전 공약으로 주택 경기가 개선될 거다라는 취지의 리포트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건설사나 에너지 관련 건설사, 주택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인프라 수요의 장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제11차 전기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식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진 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에너지 건설이나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10년에 이른다는 점이나 아니면은 사업에 상당한 비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이제 수익성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이제 그런 상장사들이 국내 사업에만 이제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즉각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일자리 지방 이전 같은 경우에는 KDI에서 2021년에 좀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인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효과가 지속되어가지고 원래 이제 목표한 그런 효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이제 원자재가가 상승해가지고 건설비가 좀 상승한 데 반해서 지방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방 신축주택의 미분양은 해결되지 못하고 앞으로 완공되는 주택도 미분양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양극화를 일으킬 수 있고, 지방 신축이 부족해지고 수도권의 신축이 집중될 그런 경우에는 지방주택 노후화에 따라서 수요가 점점 더 수도권에만 몰리게 되면서 미래 주택가격 상승 기대치까지 더해져서
쏠림과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지방선거라는 이벤트로 지방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과도한 낙관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보험산업인데, 보험산업에서 이제 예전에 GE를 인카금융 서비스를 커버기업으로 커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정 비중은 아직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커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급등하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저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 논리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데에는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시장이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더 타당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융위의 G 설계사 1200%를 적용이나 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로 원수보험사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성장 논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 GA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능력으로 수수료 분급제 충격, 그러니까 분급제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초기에 몰아가지고 그런 수수료를 지급했었다라면은 이거를 이제 좀 더 긴 기간에 걸쳐가지고 분급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 GA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몰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금을 융통해서 수수료를 설계사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설계사를 원활하게 리크루팅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보유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분급제 충격을 완화하고 오히려 더 유능한 설계사들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구고지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GA 같은 경우에 협상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판매 채널로서 협상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규모를 무기로 해가지고 보험사에 대체 보상 체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인카금융 서비스의 주가 하락은 제도의 표면적 효과만을 감안한 과도한 약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적용으로 인해가지고 손해율 가정이 올라가게 되면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커지고 이제 그 보험사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좀 회계를 가정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좀 회계를 마사지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신뢰성이 좀 더 높아지고 모두 다 동일한 그런 가정하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더 이제 좋은 그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은 그런 가치가 내재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여지가 존재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보험사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그런 그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손개혁이나 관리급여, 실손 재매입 같은 것들은 보험업에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보험사의 구조적 호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상 환자의 장기 통원이나 누수성 진료 같은 거를 줄이면은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면은 GA 입장에서는 수수료 풀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변화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감안하게 되면은 GA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8.51% 정도 상승에 그치는 그런 낮은 수익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수사의 주가 급등세를 보게 되면은
삼성화재가 49.74%, DB손해보험은 59.94%,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지분가치 상승의 그런 그 기여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296.20% 수준의 굉장한 급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카그래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이 7.4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연 매출분이 반영되지 않고 비용은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과소평가된 이익으로 측정된 멀티플이라는 거를 분명히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저평가 국면으로 시장은 GA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1200%룰로 훼손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상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판매 채널로서 원수와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00%에 제한된 수수료 규정을 우회해서 대체 보상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00% 룰은 초년도 수수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유지되는 계약에 대한 유지 수수료는 적었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유지 시 추가 정산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면은 보험사는 비수수료성 인센티브인 프로모션비를 확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점장 수당을 강화한다라든가 플랫폼이나 IT 지원을 한다라든가 리크루팅을 지원한다라든가 자회사나 우회법인 형태로 좀 그런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회해가지고 그런 협상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GA가 그런 잉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방안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협상력을 활용해서 이제 GA는 꾸준히 수익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GA 협상력이 강한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로 인한 결과인 높은 수수료만 규제하는 근시안적 정책은 결국 불필요한 우회 비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규제의 표면적 효과만 바라보고 GA를 소외시키고 있지만 산업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카그래물 서비스의 시총은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A+S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매출, 이익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규제의 악영향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중소 GA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언론 플레이만으로 상대 수익률이 더 나은 것은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커버해본 3개의 산업 리포트 공유드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 답변 드려보고 오늘의 라이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